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지만 아마드의 환상적인 캐리로 3대1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사우스햄튼과 맨유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후방 수비 라인엔 맥가이어 대신에 요로가 선발 출전했고요. 오늘은 아마드가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엔 가르나초가 선발 출전하면서 평소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맨유입니다. 원정팀 사우스햄튼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맨유와 똑같은 3-4-3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맨유가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맨유는 전반전에 아주 답답한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사우스햄튼은 강등권임에도 불구하고 맨유에게 전방 압박을 걸면서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고요. 맨유는 이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에 많이 고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압박당하면서 측면으로 몰리고 그때도 사우스햄 선수들이 공을 받아줄 선수에게 다 맨투맨을 걸면서 맨유 입장에서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죠. 이렇게 호일룬 같은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센터백 한 명이 따라오면서 맨투맨을 하는데 이쪽으로 패스가 가더라도 호일룬이 잘 버텨주지 못하면서 맨유는 압박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이고요. 아마드가 있는 오른쪽에서도 마즈라이가 있는 왼쪽에서도 맨유는 전방 압박을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맨유가 똑같이 1대1로 전방 압박을 하더라도 한 명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호일룬이 움직여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사우스햄튼 센터백은 호일룬을 따라갔던 거고 맨유 센터백은 이 페르난데스의 변칙적인 움직임을 냅둔 거죠. 그래서 전반전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더 잘 풀어가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이런 것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골키퍼 오나나를 이용했는데요. 사실 이 빌드업 과정에 맨유는 골키퍼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사우스햄튼 골키퍼는 멀리 있기 때문에 11대 10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때 사우스햄튼은 그냥 필드 플레이어를 10대 10으로 맨투맨 시켜놓고 튀어나가지 않고 대기합니다. 이렇게 사우스햄튼 선수가 한 명이 빠져나올 때 맨유가 3자 패스로 돌리면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사우스햄튼의 압박의 정도는 잘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죠. 그럼 여기서 맨유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선수 두 쌍 이상이 한 번에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누, 호일룬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선수들의 맨투맨에 혼란을 일으켜야 하는데 공 없는 맨유 선수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에는 맨유가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에 매우 고전하고 있었는데 사우스햄튼 역시 선수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다 수비가 성공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호일룬이 아예 왼쪽 사이드까지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상대 센터백인 하우드벨리스가 호일룬을 커버하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공이 오기 전에 호일룬의 몸에 피지컬적인 컨택을 가하거나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접근하는 속도가 늦었죠. 이때를 틈타서 호일룬은 브루노에게 리턴 패스.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의 축구력이 미쳤는데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왼발로 바로 호일룬 쪽으로 찍어줍니다. 여기서 호일룬은 빠른 속도로 이 공을 가져가고요. 여기서 호일룬이 가르나초 쪽으로 컷백. 그런데 가르나초의 슈팅이 바깥으로 빗나갑니다. 여기서 저는 가르나초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뒤에서 누가 민 것도 아닌데 슈팅하기 전에 스스로 밸런스를 잃는 듯한 동작을 합니다. 또 바로 앞에 있는 수비수가 이미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잡아놓고 찰 여유도 있었는데 마음은 급하고 밸런스는 안 잡히고 그래서 유효 슈팅도 못하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전반전에 맨유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죠. 그리고 경기는 전반 40분쯤에 변수가 생깁니다. 이미 오른쪽에서 맨유의 압박을 풀고 나와서 또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 3자 패스로 맨유의 압박을 풀어냅니다. 큰 U자를 그리면서 지금 압박을 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맨유 수비진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요. 그래서 요로가 타이밍 맞게 튀어나와서 술레마나를 묶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요로가 성급하게 발을 뻗을 수 없으니까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렸고 술레마나는 탄력을 받으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유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온 코너킥에서 우가르테의 등을 맞고 약간은 불운하게 실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너킥이 만들어지기 이전 과정 사우스햄튼이 압박을 잘 풀었죠. 그리고 떨어지는 공에서도 맨유가 세컨볼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만들어진 코너킥입니다. 맨유에게도 충분히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전반은 1대 0으로
맨유가 뒤지면서 종료됩니다. 그리고 아모림은 후반전에 맨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54분까지 교체 카드를 총 3장을 사용합니다. 사실상 이 교체부터 맨유의 흐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전반 끝나자마자 마이누를 빼고 안토니를 투입, 그리고 54분에 호일룬과 우가르테를 빼고 지르크지와 콜리어를 투입했습니다. 저는 아모림의 교체 카드 중에 지르크지를 투입한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일룬은 오는 공을 한 번 꼭 잡아놓고 우리 팀 선수에게 내주려는 습관이 있다면, 지르크지는 오는 공을 바로 돌려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커 쪽으로 맨유가 공을 투입할 때 지르크지가 조금 더 잘 풀어내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막혔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면처럼 지르크지가 피지컬을 이용해서 버텨주고 특유의 연계 능력으로 공격을 만들려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맨유가 상대 박스 안에서 이런 소유가 거의 안 됐다면 지르크지가 투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이 들었죠. 실질적인 효과를 냈던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이죠. 브루노가 지르크지에게 주고 그때 상대 센터백이 끌려 나오면서 뒷공간이 생기고요. 브루노가 그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지르크지의 연계 능력으로 브루노에게 패스. 브루노가 여기서 슈팅을 하지만 램즈데일 키퍼가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지르크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경기 막판에는 맨유가 계속해서 몰아치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림의 용병술이 제대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루노에게 패스를 받은 지르크지,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뽀름반을 하면서 위쪽에 있는 아마드에게 공을 내주고요. 아마드가 이 공을 잡고 개인 능력으로 박스 안쪽까지 접근. 여기서 슈팅을 하는데 사우스햄튼에 못 맞고 공교롭게도 또 아마드 쪽으로 떨어집니다. 세컨볼이 그 선수 앞에 떨어진다고 해서 다 넣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아마드는 오른발로 빠른 타이밍에 마무리를 하면서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지르크지가 분위기를 풀어주고 아마드의 개인 능력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아모림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는데요. 오늘 부진했던 요로를 빼고 맥과이어를 투입하면서 더리우트를 오른쪽 스토퍼로 변경, 그리고 마즈라이를 빼고 가르나초를 왼쪽 윙백으로 돌리면서 에릭센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콜리어가 뒤를 바치고 브루노 에릭센 더블 공미 느낌으로 무승부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교체는 아마드의 극장골에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아마드가 측면에서 공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다가 뒤쪽에 프리한 에릭센에게 공을 주고요. 사우스햄튼 수비들은 시간이 90분이기도 해서 집중력이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뛰어들어가는 아마드보다는 공 쪽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은 자신의 앞에 지르크지가 있기 때문에 지르크지를 밀어내는 것만 신경 썼고요. 오히려 거기서 발생된 공간을 아마드가 차지하러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릭센의 패스가 그냥 미쳤는데요. 큰 스윙을 하지 않고 툭 공을 찍어차면서 아마드가 공을 건드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강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드의 슬라이딩 마무리. 사실 이 공도 발등이나 이런 데 맞았다면 하늘로 떠버릴 수 있었는데 아마드가 발끝으로 잘 건드리면서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2대1이 됐고요. 여기서 사우스햄튼의 실수가 한 번 더 일어나면서 아마드는 해트트릭으로 맨유의 승리를 완성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맨유가 리버풀전, 아스날전 다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근데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아모림의 교체로 경기 분위기를 바꾸면서 경기 막판에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 있고요. 거기서는 아마드의 개인 능력이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건 맨유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푸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또 선수들의 잦은 패스미스가 있어서 공격에서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들은 승리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눈 녹듯 사라질 때도 있으므로 오늘 경기 승리해서 승리 흐름을 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아모림의 맨유는 이대로 상승 흐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